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국인 국적의 교수와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 그리고 한국인 학생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학교에는 아주 유명한 한국인 유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IT 크루라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 한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동아시아 국가의 마찰이 생겨나기 시작해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프랑스 국적의 말이라는 학생입니다. 한국과 관련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서 사연을 적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한국은 언제나 늘 신비롭고 특별한 나라였어요. 조용한 사람들이 모인 나라. 그러면서도 뭔가 문화적으로는 최근 좀 주목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했죠. 사실 두리뭉실하게만 알고 있었지 평소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참여한 국제대학 정치 외교 세미나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논쟁을 목격하게 되며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 세미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주제로 한 포럼이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저는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자국의 군사적 성취와 기술적 발전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에 깊은 흥미를 느끼며 참여하게 되었죠. 각국의 다양한 관점과 자부심이 드러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날 한국을 대표해 발표를 맡은 사람은 예훈이라는 한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예훈과 종종 같이 수업을 들었었는데 예훈은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발언으로 강의실에서 주목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오, 그 예훈이구나. 그의 발표를 기대하며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훈의 발표는 한국이 이룬 군사적 성취와 기술적 발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어요. 그는 한국이 경제 발전과 함께 군사력을 강화해왔고 이를 통해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이 어떻게 군사력 증강에 기여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던 중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중국 출신의 유학생이었던 지아오라는 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고 예훈의 발표를 중단시키며 발언을 시작했어요. 잠깐만 예훈, 미안한데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아무래도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도무지 그냥 듣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말이야. 있지?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에 대해 좀 너무 뻥튀기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해? 중국은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 군사적으로 우수함을 보여왔어. 지금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 네가 말하는 한국의 성취가 중국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는 건 솔직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우리 중국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너무 한국인이라고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니니? 강연장은 순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이 논쟁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는 예훈이 어떻게 대응할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가 평소처럼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죠. 그리고 그때 예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오, 네가 말한 중국의 군사적 성취와 역사적 우수성에 대해선 나도 인정해.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동아시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나라였지. 그래, 네가 인정할 줄 알았지. 지아오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예훈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려는 건 그와는 다른 측면이야.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은 단순히 과거의 성취가 아닌 현대적인 혁신을 통해 이룩한 결과거든.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군사 강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어.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이 군사력 증강에 미친 영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야. 중국이 오랜 역사 속에서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였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아. 하지만 현대 전쟁의 양상은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는 게 문제지. 중국인이 몇 억이랬더라? 상관없어. 왜냐면 이제는 물리적인 병력의 크기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기술력. 이젠 기술력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아오는 쉼없이 쏟아져 나오는 예훈의 반박에 점점 흥분하는 듯 싶더니 중국인이 몇 억이랬더라? 하는 말이 나오던 시점부터는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허 하는 소리를 내며 예훈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지아오가 화가 난 것처럼 보였죠. 그때 세미나의 사회자가 두 사람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세미나는 나라별 우위를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 나라에 대해 소개하고 알아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자리인데요. 두 분께서는 이만 과열을 멈추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세미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말에 지아오는 아직 한참이나 할 말이 남았다는 듯 흥하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말문이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 말이에요.
이후 예훈은 다시 순조롭게 자신의 강의를 이어갔고 그렇게 세미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한 달 뒤 저는 문득 다른 수업에 들어가려다 망연자실한 얼굴로 강의실에서 나오는 예훈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실망한 얼굴이었기에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이전에 세미나 때와 강의할 때 몇 번 마주했던 말이라고 인사하며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애써 반갑게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안녕 마리. 사실은 그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교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과제가 표절된 자료이므로 낙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 똑부러지는 예훈이 표절이라니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그에게 자세한 내막을 물었죠. 사실 별다른 내막조차 없었습니다. 최근 저희에게는 학기를 마무리하는 큰 과제가 내려져 왔었고 예훈은 언제나처럼 밤을 새워가며 그 과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도표 하나까지 틀림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서 이제 제출만을 남겨두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교수님께서 과제를 일괄적으로 올려놓으라고 말한 비밀 게시판에서 갑자기 예훈이 준비하고 있던 자료와 거의 똑같은 이름의 과제가 업로드 되었다는 거예요. 게시판은 과제명 말고는 모든 것이 비밀로 유지되는 게시판이었기 때문에 예훈은 그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빨리 마무리를 지어 교수님에게 과제를 제출했지만 교수님께서는 이 과제가 바로 얼마 전에 똑같은 내용으로 이미 업로드되었던 과제라고 하며 둘 중 한 명이 표절을 한 게 분명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훈이 두 번째로 제출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예훈을 표절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하며 예훈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훈이 평소 과제와 강의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억울함에 동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훈은 도대체 누가 그 과제를 올린 것인지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교수님은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예훈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른 채 그대로 낙제 점수를 받게 생긴 상황이었어요. 저는 예훈을 위로하려 했지만 예훈은 어느 때보다도 망연자실한 얼굴로 애써 웃어 보이며 이내 복도를 걸어 저 멀리 사라져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의 안쓰러운 뒷모습을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예훈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도 저는 그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훈이 겪은 일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항상 성실하게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학업에 열정적이었던 학생이었죠. 그런 그가 표절자로 몰려 낙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지아오와 그의 무리가 도서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평소처럼 무리지어 있었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깔깔대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 순간 그들의 대화 중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예훈이 그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마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흥분해 난리를 치겠지? 지아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 저의 직감이 강하게 작동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 근처에 자리를 잡고 책을 읽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훈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고 그 말투에서 무언가를 꾸민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지아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낚일 줄이야. 과제 하나 훔쳐서 이름만 바꿔서 올렸는데 말이지. 교수님도 멍청해. 그의 말에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동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훈도 마찬가지야. 어쩜 그렇게 허술하대니?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패정국으로만 남아있는 거야. 저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아오와 그의 친구들이 예훈의 과제를 훔쳐 먼저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 순간 세미나에서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마도 예훈이 세미나에서 지아오를 포함한 중국인을 굴욕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복수를 한 것 같았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그들에게 다가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 순간은 우선 참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더 생각해봐야 했기 때문이죠. 도서관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인 친구 예훈을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예훈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의 무고함을 입증할 방법을 함께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교수님을 설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느꼈죠. 다음 날 저는 예훈을 찾아가 도서관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훈은 제 말을 듣고 처음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이어 분노와 좌절감이 섞인 얼굴로 변했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국인들을 나는 싫어하지만 그래도 지아오가 그런 짓까지 했을 줄은 몰랐다고 했죠. 저는 예훈과 단서를 찾아야 했어요.
우리는 함께 교수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지아오와 그의 친구들이 계획적으로 예훈의 과제를 훔쳐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과제 제출 기록이나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행위를 밝힌다면 분명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는 터에 저와 예훈은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교수님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예훈은 침착하게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을 설명했어요. 교수님, 일전에 말씀드린 그 과제는 분명히 제가 작성한 과제입니다. 누군가 제 작업물을 훔친 것이 확실하고 저는 그게 중국인 지아오라고 확신해요. 일전에 제가 세미나에서 그를 무안 준 것에 대해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게시판 접근 권한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교수님은 제 친구 예훈의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훈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지금 너는 낙제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다른 학생을 모함하려고 하고 있어. 그런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단다. 더군다나 증거도 없이 다른 학생들을 비난하려 들다니? 네가 이렇게 비겁한 아이인 줄 몰랐다. 예훈은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다시 설명하려 했습니다. 교수님,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접근 권한만 주신다면 제가 바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옆에 있던 중국에서 온 중국인 교수님이 끼어들며 말씀하시더군요. 학생, 예훈 학생이라고 했나요? 저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훈 학생, 이런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중국인 친구가 학생 과제물을 훔쳤다고요? 학생의 교수님께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게 물러서세요, 학생. 예훈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교수님들께서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단호한 교수님들의 말에 예훈은 더 이상 교수님들과 논쟁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예훈이는 고개를 떨구며 저와 함께 교수실을 나왔어요. 저는 예훈이가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며칠 후 저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바로 예훈이 다른 한국인 학생들과 어울려선 진지하게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들은 대학에서 유명한 한국인 IT 크루였습니다. 한국인 IT 크루,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즐비한 저희 대학에는 여러 동아리 모임과 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 한국인 유학생들이 모여있는 IT 크루는 기함을 할 정도로 전문 지식 수준이 높아서 상당히 유명한 모임이었죠. 저는 예훈이 IT 쪽으로 전공이라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저를 발견한 예훈이 반가워하며 저를 불렀어요. 마리, 제가 예훈이에게 다가가자 예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지금 IT 크루 친구들과 같이 교수님께 찾아가 진실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죠. 이미 지아오의 컴퓨터를 해킹해 로그 기록도 모두 찾아두었으니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그 자료가 지아오가 업로드한 자료라는 것만 교수님께 확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의 뒤에 서 있던 한국인 IT 크루 멤버들은 마치 어벤져스처럼 웅장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훈의 컴퓨터에 지아오가 해킹을 한 흔적을 트래킹해 역으로 지아오의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학교에서 유명하기로 소문난 한국 IT 크루지만 이 정도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훈이에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죠. 바로 이 과제를 담당하던 교수님께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과제 채점의 마무리를 교수님 옆에서 동조하고 있었던 그 중국인 교수님이 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교수님이라니 아무래도 그 중국인 교수님은 뭔가를 알고 계신 눈치였던 것 같았어요. 왠지 지아오에 대해 얘기해도 어떻게든 중국 유학생 지아오를 보호하려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죠. 실제로 저희는 강의 시간에 그 중국인 교수님이 지아오와 친밀하게 붙어 대화를 나누며 심지어는 대놓고 예훈에게 면박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의기양양해진 지아오는 어느 날 예훈에게 다가오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훈이 너 소식 들었어. 남의 과제를 베끼려고 했었다며. 그래, 그게 너희 민족이 늘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한복도 중국 거 베낀 거고 김치도 중국 거 베낀 거고 이번에도 그렇게 베끼더니 결국 이렇게 낙제를 받고야 마는구나. 참 너도 안타깝다. 하필 왜 한국 같은 곳에서 태어났니? 차라리 중국인으로 태어나지. 지아오는 중국인 유학생 무리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한국인은 아니었지만 예훈만큼이나 화가 나 지아오에게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훈이 저를 막더군요. 상대하지 말라며 말이죠.
이후 저는 한동안 학교에서 예훈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훈에게 아직 과제 제출 마감일이 조금 남았으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뭐라도 제출하라고 말했지만 예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곤 했었어요. 문득 찾아갔던 기숙사 방에선 예훈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훈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 하는 건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참견을 할 순 없었기에 말없이 제 기숙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제 제출 마감일을 딱 하루 남겨놓은 날 밤 갑자기 게시판에 있던 모든 과제물이 전부 그 문제의 과제물 이름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광경에 저는 곧바로 이게 예훈이 벌인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려던 참이었죠. 다음 날 중국인 교수는 당황한 얼굴로 저와 예훈을 호출해 말했습니다. 예훈 학생, 당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이건 분명히 네가 한 짓이 틀림없어. 네가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잖아? 중국인 교수님은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교수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의심하시는 거죠? 참 억울하네요. 중국인 교수님은 분노하며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말했고 학교 전산팀을 불러 게시판을 고치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전산팀을 본 저는 놀라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산팀 몇 명과 함께 섞여 들어온 한국인 IT 크루 인물들을 발견했거든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전산팀 직원인 것처럼 같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수님의 명령대로 게시판을 고치는 척하면서 동시에 예훈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증거를 뒤지는 동안 중국인 교수는 초조한 얼굴로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예훈과 눈이 마주친 저는 어깨를 으쓱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예훈은 제게 조용히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T 크루가 지금 게시판에 기록된 모든 활동 로그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이죠. 저는 교수님의 눈을 돌리기 위해 연신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윽고 갑자기 방 안에 찾았다 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결국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왔던 것이죠. 한국 IT 크루들은 지아오가 예훈의 과제를 훔쳐 먼저 제출한 기록을 발견하고야 만 것이었어요. IT 크루는 데이터 패킷 추적을 통해 지아오의 컴퓨터에서 예훈의 과제 파일이 복사된 시점과 그 파일이 교수님께 제출된 시점이 일치한다는 증거를 확보해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아오가 예훈의 컴퓨터뿐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예훈의 USB까지 복제해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IT 크루는 교수님을 부르더니 말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이 게시판을 복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보세요. 이 로그 기록은 지아오가 예훈의 과제를 훔친 게 나와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인 교수님은 창백해진 얼굴로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이내 지아오를 부르더니 모두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이렇게 하자. 난 임시로 부임한 교수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명확하게 단언할 수 없어. 모두가 모여있는 학급 토론회에서 너희들이 학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해라. 그걸로 너희 학점을 결정할 테니. 사실 저는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입장에서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이 명확하게 지아오가 예훈의 과제를 훔친 것이 명백했는데 결국 같은 중국인이라고 지아오에게 기회를 준 것과 다름없는 것이니까요. 결국 며칠 뒤 두 사람의 토론회 장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의 학생들은 두 사람의 경쟁 토론을 보기 위해 구름같이 모여든 상태였어요. 한국과 중국의 맞짱 토론이었으니 굉장히 사실 흥미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교수의 주관으로 진행된 터라 솔직히 말하면 예훈이의 승산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모두의 앞에서 괜시리 예훈만 한 번 더 망신을 당하는 꼴이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앞에 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칠판의 주제를 휘갈겨 썼습니다. 21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와 각 국가의 역할, 그 주제를 보고 모두의 입에서 헉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너무 어려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국제 질서와 역할이라니 저는 만약 나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어렵게 느껴진 주제였어요. 그때 지아오가 먼저 위풍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서 중국은 명백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경제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일대 일로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하는 경제적 허브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한국인 유학생 예훈이 대답했습니다.
물리적 전쟁이 이루어지던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첨단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IT와 첨단 기술을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전쟁과 외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중국인 교수님이 예훈이에게 묻더군요. 잠깐 예훈 학생, 한국 측 입장은 한국이 뛰어나긴 하지만 중국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인가요? 그러자 예훈이 대답했습니다.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는 것이 전쟁에서의 물리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질서는 국가 간의 상호작용, 규범, 제도, 경제적, 군사적 힘 등 여러 요소들로 이루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자본과 인구수가 많다 하여 중국이 리더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첨단 산업의 시대입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IT, 통신,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한국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 비밀 게시판 시스템 또한 누가 고쳐줬던가요? 그러므로 단순히 물리적 군사력이 아닌 전반적인 국제 질서의 주도권은 현재 중국보단 한국에 더 가까울 것이라 말해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하오는 예훈이의 말을 끊고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타국가들을 베끼기나 하는 국가 아닌가요? 반도체, 자동차, IT, 통신, 바이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모든 분야에서 우위에 있어요. 예훈이 너는 현실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구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대국 중에 하나야. 중앙 집권 체제로 중국은 모든 국민이 하나로 뭉쳐 있다고. 이 힘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어. 예훈이는 지하오의 말에 차분하게 답을 했어요. 정치적 안정이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점은 동의해. 매우 중요하지. 하지만 중요한 건 정치적 안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있다고 생각해. 한국의 경우 중앙 집권이 아닌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의 참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정이라고 할 수 있지. 말이 중앙 집권이지. 국민들을 정부가 규제하고 억압하고 감시하는 체제가 아니니? 요즘 21세기에 그게 정말 올바른 행태의 국가라고 보는 거니? 예훈의 말에 지하오의 얼굴이 꿈틀대더군요. 뿐만 아니라 중국인 교수님마저도 불쾌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중국 체제 비난에 대한 분노인 것 같았습니다. 지하오가 책상을 콱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 중국은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그 결과로 경제 성장을 이뤄냈어. 그 결과는 명확하지 않나? 이게 다 강력한 리더십과 일관된 정책 덕분이라고. 민주주의는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야.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결과는 혼란과 침체로 이어질 뿐이라고. 그러자 예훈은 재빨리 다른 반론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수가 그의 말을 막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예훈, 자네는 토론에 임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군. 상대방의 국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매우 비겁한 지실세. 그러자 예훈이 고개를 갸웃대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하오의 논리에 직접적으로 반박했을 뿐입니다. 지금 지하오도 제게 반박하고 있잖아요. 교수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군. 더 들을 필요가 없는 일이야. 난 결과를 결정했네. 예훈 학생. 자네는 낙제야. 자네는 토론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그리곤 그때 갑자기 다른 학생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토론을 지켜봤고 예훈이 성실하게 준비했고 논리적으로 토론에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이어 다른 모든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중국인 교수님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 토론은 편파적이다. 잘못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왔던 학생들 전체가 한국인 예훈이의 편에 서서 소리 높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병원에서 남 모르게 퇴원했던 담임 교수님께서 이 토론회를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중국인 교수는 학교에서 나가게 되었고 중국 유학생 지하오도 예훈이의 과제물을 훔쳐 자신의 것이라고 거짓했던 것들이 모두 들통나면서 징계를 받아 현재는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왔던 유학생들의 생각 속에 확실히 중국보다는 한국이 더 선진화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이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유학생들이 매 수업 때마다 한국을 들먹이며 무시하려 들고 깎아내리려고 드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이날 이후 예훈이와 저는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태어난 프랑스도 한국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는 국가지만 파리올림픽 때 이후로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조금 덜해진 상태긴 해요.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이 세계인들에게 그 힘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학교에서조차 경험하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영상 잘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먼 타지에서 참 고생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아무쪼록 학업에 열중하시고 저런 중국인들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사연을 전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